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팩트체크 설명회 오늘은 연세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면접이 정확히 작년이죠. 작년부터 면접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이제 올해 설명회를 통해서 좀 추가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7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전형별로 면접도 좀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제 밴드나 뭐 카톡방 통해서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 길게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5가지 연대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면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예시문항을 이제 주긴 했는데 작년 기회균형 문항으로 이제 뭐 전적으로 그 문항만 믿고 따라갈 일은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일단 20년 이전 기출을 좀 주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문이과가 동일 문항을 풀 것이다. 뭐 이것도 이제 학교 쪽 공지사항을 보면 아주 뭐 불가능한 예측은 아닌데 저는 아마도 그렇진 않을 것이다. 문이과 문항이 다르긴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MMI. 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부터 MMI가 본격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회균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이제 그 예전에는 기회균형 자체가 다 쪼개져 있었는데 뭐 농어촌 다 쪼개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통합되면서 조금 볼륨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회균형 문제가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하스. 특히 이제 핫세는 뭐 올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크게 보면 바뀌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애들이 이제 작년 수시 문항을 보고 굉장히 면접을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문항은 굉장히 예외적인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준비했다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해보면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자료죠. 그러니까 학교 측이 공식적인 학교 설명회에서 우리 면접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교과 전형 추천형 여기 면접이 없어졌고요. 예, 대신에 수능 취자가 생겼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방식이 변경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뭐다? 계속 이제 그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형 문제 플러스 이제 생기부 면접을 한다고 좀 예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대체 제시문은 제시문인데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면접은 뭐냐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이 조금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이제 원서를 쓰고 나야 이제 면접에 좀 본격적으로 더 이제 관심을 받긴 하겠죠. 자,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지금 이제 일단 전형별로 봤을 때 이렇게 면접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 면접은 바뀌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인재로 이제 UD하고 이제 뭐 UD 안에 속해 있는 이제 LSBT 정도가 아예 특기자 전형으로 다르죠. 이 전형은 이제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면접을 본다.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의 영어 면접이다. 영어로 말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 이 면접들이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확인 면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어로 제시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그 한 입시 관련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 학생이 좀 출연자로 나와서 연대국제영어는 안 쓰냐라고 했더니 거긴 영어 면접이라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연대국제영 영어 면접 아닙니다. 제시문에 영어가 한 단락 정도 섞여 있다고 해서 그걸 영어 면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 특기자 국제인재만 영어 면접이고요. 국제형, 그러니까 하스, ASD, ISD를 뽑는 이 전형은 영어 면접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전형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지난 7월 말에 연세대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2025년 출제 방침에 대해서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인문통합 계열에서 과학적 사고가 요구될 수 있고 제한교류 면접에 인문사회 관련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물화생지 뭐 원에서 나올 수는 없을 거고요. 인문계열 통합 면접에서는 그죠? 네, 그런 걸 갖고 올 수는 없을 거고 반대로 이제 뭐 자연계열 면접에서도 인문사회 관련 지문은 통합사회 정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예고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다는 말로 이제 자꾸 문이과 공통문항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제시문 중심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과제 속하는 지문에 발췌한 발문이라 그러죠. 네,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제시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다음 여러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의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유지하고 있는 소위 3자 비교, 제시문 세 개를 동시에 비교시키는 방식이 유지될 거라는 걸 여기서 아실 수 있고요. 각 문항에 대한 수험생은 자신이 이해한 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시사 상식이 필요하냐, 배경지식이 필요하냐 물으시는데,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험생이 문항에 지시는 것 이외에 전문 용어나 이런 활용할 필요 없죠. 연점문항 투자합니다.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 3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기회균형 전형 면접 구술 시험 유지하면 제시문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라고 이제 작년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작년 문제를 보면 이제 이게 곧 올해 예시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죠. 그러니까 가 지문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약간 뭐 생명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문과생은 못 풀고 이과생은 푸는 생명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자연주의 육아에 대한 글이 나와 있고 다에서는 음모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표나 자료나 제시, 뭐 표나 자료나 그래프가 제시가 돼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실험 내용이 그냥 텍스트로 소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면에서는 네, 동일합니다. 기존 방식과. 그러니까 이제 뭔가 표나 그래프가 사라졌을 때는 이제 여전히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자, 보시면 1번. 세상을 바라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해 설명하시오. 자, 항상 이 3자 비교의 방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약간 그 템플릿처럼 되어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깔끔하게 답이 안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좀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2번에서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이건 이제 라의 내용을 다로 설명하시오라는 어떤 제시문간 설명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여기 라의 표나 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내용은 원래 문이과 내용이 좀 섞여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그럼 이제 항상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전년도보다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쉬워진다는 건가요? 저는 난이도의 변화는 일단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뭐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이제 요대로만 나온다면, 근데 이제 저는 요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연대가 항상 예시문항을 되게 엉터리로 주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그 예시문항과 전혀 다른 문제 방식으로 나오면서 예시문항을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100% 신뢰하시는 곤란하고요.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기존의 문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23년도 기출로 인문사 해결이 풀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다, 나, 다가 나와 있고 라에서 뭐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 라의 내용이 이렇게 약간 그래픽화되지 않고 텍스트로 설명했던 면에서만 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자연 계열이죠. 그러니까 자연 계열 측에서 보자면 좀 많이 변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자연 계열에서는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어쨌든 물화생지와 관련된 제시문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문제는 보시면 그다지 자연과학적이진 않죠. 오히려 이제 그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과 문제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체감 난이도에 있어서는 뭐 문과생들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네라고 있겠지만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낯설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도 이전 문제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20년도 이전에는 이게 이제 그 18년도 문제인데 문이과 공통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이과 공통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지금 문과와 이과의 출제 범위와 포맷이 동일해진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 문이과 동일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약간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와 관련된 거를 이제 풀어가는 문제 형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제시문과 설명으로 끝났지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솔루션형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의사소통 능력 때문에 이제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면접관과의 인터액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설명회에서는 아마 이제 녹화 면접 대신에 다시 면접관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있어야 뭐 인터랙션을 하지 태블릿이랑 인터랙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태블릿 녹화 방식을 유지한다는 걸 보면 그럼 이제 결국 남은 의사소통 방식은 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본인의 약간 퍼스널 퀘스천, 그러니까 이제 생기부 면접은 공식적으로 없는데 뭔가 개인적인 질문으로 연결되는 질문들이 나오는 형식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지금 자 1번은 보시면 그래프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2번에서는 이제 추론한 다음에 마지막 질문 주목하셔야죠.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실제 봉사활동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리워드가 왔을 때 어떤 그런 자발성 있는 행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굳이 봉사활동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다? 학생들도 물론 지금은 이제 예전만큼 봉사활동의 가치가 없지만 봉사활동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 즉 고등학생들도 뭔가 체험해 볼 만한 활동들을 일부러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대로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한 봉사활동 했을 때 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퍼스널 히스토리를 좀 갖고 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아마 지금 보시는 이 2번처럼 약간 개인적 경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장난을 친 건데 실제로 이제 약간 자료 해석을 하나 줘놓고 근데 이제 문제 순서를 보시면 1번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로 어떠한 것들이 나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본인 생각 말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 행복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위 그래프를 참고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뭔가 그 제시문을 줬으면 제시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본인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 가치를 먼저 얘기하고 이제 자료를 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제 2번을 먼저 풀고 1번으로 가야지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가 되겠죠. 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뭐 본인 생각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를 들면은 뭐 건강이다. 예를 들면 그랬는데 밑에서 이 표를 보면 이거는 약간 경제적 그 수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여기서 나오는 걸 이 표에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을 때 이제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 건강이라고 했다. 여기서 이제 경제적 요소로 가게 되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러면 먼저 이걸 잡고 뭐 이제 약간 문제용으로 제 생각에도 경제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논제 조치형으로 내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본인이 뭔가 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 약간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을 물어보겠다는 것은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일단 20년 이전 문제를 봐달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문이과 공통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15, 16, 17, 18, 19, 20 요 4년치가 문이과 공통 문제예요. 이제 하스는 원래 문이과 공통이었고요. 그래서 요 하루를 준비하신 입장 혹은 이제 기회균형을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요 문제 유형들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곧 의사소통 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세대 면접을 위해서 생활기록부 면접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런 식으로 문제와 관련된 자기 얘기로 넘어가는 훈련은 충분히 받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이과가 동일하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또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일단 이제 의예과가 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뽑죠. 60% 서류 평가에 40% 지시문 기반 면접 간다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 계속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 면접 일정을 보면 이걸 보시면 올해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이제 수능이 올해 1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수능 이투루가 하루 자연 계열이었고 최근에 문이과 갈라지고 나선 계속 그랬습니다. 21학년도부터 계속 그랬는데 바뀌어서 올해는 인문 통합 계열이 먼저 보고요. 인문 통합 계열이 먼저 보고 하루가 하루 늦게 보죠. 그래서 이제 인문 통합 계열은 수능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하루 준비할 시간이 생겼고 인문 통합 자연 계열은 이틀 준비할 시간이 생겨서 입장이 바뀌긴 했는데 이거죠. 문제는 시험 날짜가 다르다는 거죠.
인문과 자연이. 그럼 그 얘기 뭐냐면 같은 문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와 형식이 같다는 거랑 똑같은 문제를 푼다는 거랑 전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21년 전에는 요 문제들은 20년 전이죠. 20학년도까지니까 이제 19년도까지는 문과 이과 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같은 날 봤어요. 같은 날 보거나 같은 날 이제 오전 오후로 엇갈리게 봤죠. 예, 그렇게 봤었는데 이건 아예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를 내면 16일에 썼던 문제 17일에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연계열과 인문통합계열 문제는 다를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의 이제 어떤 출제 범위나 형식적인 면은 비슷하게 내겠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문이과 융합적인 문제로 내긴 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니다. 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똑같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연대 면접을 그렇게 오래 지도하신 분들이 아닌 거죠. 최근 몇 년 동안만 보고 계신 거고 예전에는 똑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 면접 날짜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그 여기 일괄퇴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를 같은 문제를 써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친구들이 이 문제 볼 접할 수가 없을 테니까 네, 이 친구 그래서 오전 오후는 같은 문제인데 날짜가 다르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이제 MMI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자, 이제 아까 요거 다시 왔고, 그래서 MMI는 뭐 제시문 기반 인적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시문은 뭐고 또 인적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제 친구 이제 대학의 PPT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지고 왔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에 대면을 할 것이다. 대면할 것이다 되어 있고, 대면한다는 얘기는 면접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복수해 면접 시간, 그 면접을 두 번 보는. 뭐한 군데서 주어지는 시간은 대략, 어, 풀타임은 10분, 그다음에 들고 나는 시간 빼면 한 8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대략 2분 정도 답변 준비 시간을 줄 거고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그 시간을 다 풀로 쓰겠죠. 그리고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의학 전공에 필요한 뭐 생명과학 화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적성을 평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기술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준비 시간 8분에 면접 시간 8분. 그리고 이제 2차 서류에서 서류 생기부 관한 질문을 8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틀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절대로 여유는 없습니다. 굉장히 빽빽하게 그 이틀은 꼬박 여기 있는 준비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분 준비 8분 면접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11월 16일, 17일 잡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인적성은 뭘 물어보는 것이냐? 정시 면접을 참고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연세에 대해서. 그래서 정세대 정시가 의예과는 3년 동안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기출이 있는데 일단 물화생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물화생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약간 정말 인적성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그 13, 네, 오른쪽 문제의 형태로 좀 생각을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 최신 기출에서는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문제를 일단 하나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시 중에서 두 문제 중에 꼭 불화생제 내용이 빠져 있는 그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문제가 요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바이블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생기부 면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의예과 면접을 두 번 본다. 자, 다음 네 번째인데요. 자, 기회균형은 문제가 쉽게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것 때문에 작년에 난리가 났는데, 요 문제죠. 그죠? 근데 지금 다시 보셔도, 이 형식 자체는, 물화생지 내용이 안 나오니까 쉽다? 근데 이과생들은 차라리 물화생지 내용이 나오기 쉬울 거고요.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요게 뭔가 그래픽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림이나 표 형태가 아닌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 실험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문제가, 네. 요 착각이 있었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 다시 보면, 자, 기회균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고른 기회는 면접이 없어졌어요. 제 채팅창 사용할게요. 이게 헷갈리실 겁니다. 고른 기회는 면접이 폐지됐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어떤 약간 착각 내지는 자기 꾀에 빠졌냐 하면, 그래서 이전에 이제 기회균형 여기 보시다시피 하루랑 같은 문제 풀었어요. 같은 날 면접이었고, 보시다시피. 그렇죠? 23년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문과도 똑같죠. 기회균형 똑같죠.
하루랑 같은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랬더니 상대적으로 이제 기회균형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고나 이제 그 일반고 측면 학군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 입장에서는 그럼 조금 뭔가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른 기회의 면접을 없애면서 이 기회 균형을 따로 떼서 수능 전 면접으로 넘겼어요. 작년부터. 어. 그래서 이제 언제 고른 기회 면접 볼 때쯤, 요 면접 볼 때쯤 이 기회 균형 면접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전형 중에서 뭔가 약간 꼼수를 부리거나 잔머리를 부린 친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하루랑 같은 날 면접을 보다가, 고른 기회 보는 날로 면접이 왔으니까 문제도 쉬워질 거야. 이렇게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고른 기회랑 요런 이제 기회균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을 이제 몇 년째 이제 뭐 김포 쪽 친구들인데 몇 년째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배를 소개해서 오거든요. 이제 되게 뭐 운 좋게 됐어요. 21년 친구도 되고 22년 친구도 연대가 되니까 23년 친구도 이제 작년에 좀 2명이 왔는데 걔네들은 이제 추천형도 준비를 하니까 면접을 되게 빡세게 준비를 했죠. 여름방학 초부터. 근데 이제 걔네가 어느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 애들이 면접이 이렇게 쉽게 나올 거니까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분명히 기회 균형이 넘어온 거지 고른 기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닐 걸 앞으로 넘어와도 면접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기회 균형은 원래 하루랑 같은 면접을 봤었어. 라고 했고 걔는 이제 사실은 뭐 추천형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준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활동 우수 전형 쉬웠을 때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활동 우수 전형 중에서도 활동 우수 전형과 문제를 합쳐놔도 이게 한 중하 내지 중중 정도 되는 문제거든요. 평균 정도 가는 문제. 그래서 이 준비하는 친구들 다 떨어졌죠. 예, 저희 애들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쳐낸 게 아니라 걔네가 꾸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균형 쉽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고대 고른 기회도 궤적보단 쉽지만 네, 학우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뭔가 전형이 조금 특수하다고 해서 면접이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준비를 덜 해야겠다고 네, 그런 예, 좀 근거 없는 내지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오늘 드리려고 했고요. 보시죠. 계속 이거랑 같은 전형이었거든요. 같은 문제 풀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 하스 작년 문제 보면 큰일 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수시 문제를 보시면 큰일 나요. 이게 작년 수시 문제예요. 그리고 요게 작년 정시 문제예요. 작년 정시 문제를 보시는 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약간 기존의 약간 기존 패턴이에요. 제시문 가나 다라 4개 있고 하나 정도 영어로 나와 있고 1번에서 가나다 비교시키고 2번에서 이제 제시문관 분석시키고 예, 요게 약간 전형적인 사실 뭐 국제만의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작년 추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시면 뭐가 달라요? 제시문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짧고 그다음에 2개 비교죠. 제시문 3개 동시 비교하는 거랑 2개 비교하는 건 아니고 거의 전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쉽죠. 그다음에 가와 나의 관점을 바로 분석하시고 이것도 이제 이거 2개로 이거 하나씩 각각 분석하는 건 다른 얘기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국제형 면접 생각보다 쉽네. 이거 뭐 발표 나고 준비해도 널널하겠어. 큰일 납니다. 음. 이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난이도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뭐 오늘 뭐 부모를 보긴 했지만 작년 수능에서 영어가 완전 불영어였죠, 불영. 그래서 아마 1등급이 3.4인가요? 네, 역대급으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22학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서 6.8인가 7%밖에 안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는데 작년엔 더해가지고 이거 이제 어, 정시로 2월 됐잖아요. 다 못 채워서 결국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온 애들이 2배수가 안 됐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제 학교 측이 원래 안 거죠, 처음부터. 이 올해 하스는 전에 이제 면접만 가서 보면 붙었어요. 최저 맞추고 이 면접 진짜 무의미해지겠구나 해서 난이도를 확 낮춘 거예요. 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올해는 이 전형이 최저가 2등급으로 내려갔거든요. 뭐 시험이 아무리 어려운데 2등급이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연대국제형 일단 수능으로 던져놓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대 면접 준비 때 후기인데 항상 나오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가장 테크니컬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게 연대 면접이에요. 5분이라는 시간을 넘겨선 당연히 안 되고, 또 너무 짧아도 안 되는, 대략 뭐 학교에서는 2분 이상만 말하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한 3분 30초에 저희가 4분 30초까지 사이로 맞추거든요. 4분 정도. 그걸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연습은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후기들 좀 나와 있고요. 어쨌든 타임 어택이죠. 타임 어택. 8분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도표와 지문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뭐 올해는 말 작년 유형처럼 나오면 빠지는데 사실 또 내도 할 말은 없죠. 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라고 현장에서 안 풀 수는 없는 얘기니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이제 논제 유형이 대략 한 4개 정도가 돌아가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일단 가을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공식 브로셔가 안 나와서 가을에 갖고 왔는데 우선 추석 연휴 때 최신 기출 1회 특강이 있습니다. 요거는 24학년 기출을 갖고 풀어보는 거고요. 일단 뭐 제가 한 2시간씩 잡아서 일단 서울대 인문사회과학 기출 2시간, 그다음에 연대 화로 기회균형 국제형 기출 풀어보는 시간 2시간, 그리고 고대 개적하고 고른 기회. 예, 학우는 이제 면접이 없어졌지만 작년 학우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죠.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 그거 풀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 면접 서류 넣고 생기부 끝났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걱정 많으신 분들 위해서 2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제가 16일 월요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첫날은 YCC 강동 고덕에서 진행을 하고요. 9월 18일 수요일에는 일산 이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들으실 필요 없고 필요하신 것만 들으시면 되고요. 각 강좌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요거 하나 들으시면 10만 원이고 뭐 만약 4개 다 들으시면 40만 원이 되겠죠. 8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파이널 올인반의 때가 왔죠. 원서 놓고 추석 지나면 올인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추석 연휴 다음 주부터 9월 21일, 22일 개강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이제 반을 크게 이제 세수 나눌 겁니다. 서영고 같이 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연세대만 준비할 친구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는 문이과 다르게 나오겠으나 출제 범위와 유형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문이과 동일하게 갑니다. 문과이과 합체해서 가는 연세대 집중반. 그다음에 고려대 집중, 계적과 기균 준비한 친구들. 수능 전이기 때문에 빡세죠. 그래서 요건 이제 문과 친구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3반 운영, 3가지 반으로 좀 이제 분할을 시킬 거고요. 시간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일산에서 토요일, 그다음에 대치에서 일요일 이렇게 일단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들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시간표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런 반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석 특강하고 요 세미파이널 반은 내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직 면접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출 추석 기출부터 듣고 여기 각각 맞는 반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 전 파이널, 수능 후 파이널이 있는데요. 이제 뭐 이거 진짜 이건 1단계 발표 후에 진행되는 반들입니다. 반들이어서 요거는 전부 제가 1대1로만 진행을 하고요. 그냥 파이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 딴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할 거고 뭐 1대1로 이제 학생 맞추면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이제 생기부 면접은 이제 정말 3, 4회 정도 진행하는데 1단계 발표 전에 한 번쯤 하시길 일단 권장을 해드리고 요거 제가 작년까지 3번 했었는데 이 애들이 자소서를 안 쓰니까 본인 생기부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4번까지 좀 늘려잡았습니다. 늘려잡고 나머지는 요거 다 제시문이죠. 연대 유디, 연대 기획균형, 성대 탐구형, 고대 고른기, 고대 궤적 정도가 있는데 탐구형 중에 요건 수능 전에 있는 거요. 요건 수능 전에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풀 코스는 보통 7, 8회 정도로 약간 커리를 잡아요. 1대1 수업 기준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저랑 다른 수업 전혀 안 했다는 전제에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표 전에 제발 1단계 발표 전에 제발 2-3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후에 일주일 동안 전념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8회 하실 거면 발표 후에 8회 하시는 것보다는 3회 후에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거 뭐 계속 듣는 말이 그거죠. 1단계 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 수능날 수능 못 보면 말짱 꽝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찍부터 공부하나요? 네. 마찬가지 논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좀 2번, 3번쯤 해주시길 제발 부탁을 드리고요. 수능 후 파이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대 활동 우수 제가 시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능 끝나고는 서울대 일반 전형, 세대 국제형, 성대 뭐 메디컬 예매만 학교를 다룰 거고 생기부 면접들이 있는데 생기부 면접은 사실은 뭐 수능 후면 그냥 좀 던져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3, 4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전형들 제발
1단계 발표 전에 한 두 번, 세 번씩이라도 꼭 좀 수업을 받고 그래서 자신 장단점이 뭐고 강약이 뭔지 그 파이널 때 막 몰려서 허겁지겁 쫓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분산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1대1 면접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룹서 오픈반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토요일에 일산, 일요일에 뭐 배치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건 예정이니까 학원에 전환하지 마세요. 요건 제가 다시 공지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그걸로 가시는 게 저는 일단은 1순위라고 보는데 그거 뭐 매주 3시간 반씩 어떻게 해라고 하시고 뭐 수능 부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대1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그냥 학생 맞춤형으로 어쨌든 횟수도 최소화시키고 시간도 가장 압축해서 진행을 하니까 또 요거는 줌으로도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서울이 아니거나 아니면 서울이어도 어쨌든 오가는 시간을 좀 벌고 싶구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요 1대1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면 학생이 이제 준비하는 전형과 상태에 따라서 제가 최적화된 횟수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든 것들은 뭐 이미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요 정도고요. 혹시 뭐 질문들 채팅창으로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